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비구니 스님 전집인 법계 명선 전집이 발간돼서 봉정됐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게 뭐 잘된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세상에 내놓게 돼서 부끄럽습니다. 졸전을 갖다가 내놔서 몰라 소감은 보는 분들이 소감 있겠죠. 저는 이제 소감이라는 거는 너무 이제 그걸 제자들이 이제 할 것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이제 한 1년 동안을 교정을 보고 그래서 애썼다는 소감입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법계 명선 전집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제 좀 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번역서도 있고 역서도 있고 또 편서도 있고 또 저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 작품 글씨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들이 다양하게 나갔는데 한글 대장경이 318권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지가 번역한 아비달마 순정리는 2권이 이렇게 178하고 179권 2권이 들어있어요. 이제 다른 번역도 소성불교의 기초학인 구사론이라든가 또 대성불교의 기초학인 유식강요도 번역했지만은 그거보다도 한글 대장경에 저의 번역이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스님께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3살 되던 해에 출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내팽개치고 출가를 하신 그 동기가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현전 같은 걸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성현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릴 적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또 좀 자라서는 또 불교 서적을 좀 읽었습니다. 불교 서적을 읽고 또 윤주일 거사님이 쓴 반야심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고 저도 출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스님께서는 운무사를 세계적인 비구니 교육 도량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 비구니 스님 한 6천여 명 중에서 한 2,100여 명이 여기 운무사 승가대학을 거쳐간 스님의 제자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스님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굉장히 훌륭한 제자들이 이제 각 층에서 각 분야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복지 그런 데서 이제 많이 하고 또 호스피스도 하고 또 이제 또 교단에 서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는 이제 조각가도 있고 또 서예가도 있고 또 문필가도 있고 헤아릴 수 없이 전부 다 각 분야에서 혁혁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자랑입니다. 그 스님께서는 이제 운무사 강주로 오셔가지고 모든 강의를 농강식으로 이제 바꾸셨고 또 외전과의 연계를 또 강조하셔가지고 학문을 종합적으로 가르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육에는 주입식 교육이고 들어부어주는 교육보다도 안에서 빼내는 교육, 그 뭐 무슨 교육이라 할까요? 하여튼 농강이라 할 때는 서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교육이 농강입니다. 그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이제 서로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꼭 문답식으로 했어요. 건강경도 그렇고 너은경도 그렇고 알아들었느냐 이제 저런 너은경에서 알아나 이렇게 하긴 하면서 다음 법문을 하시고 꼭 부처님 법문이 문답식으로 된 거 그거 아주 그 교육으로 봐서는 첨단 교육이라고 봅니다. 다른 일반적인 그거는 문답식이 아니죠. 문학도 일반 문학에는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은 꼭 문답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한국불교 최초로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한테 전강을 받는 그런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서남사에서 전라도 서남사 아시죠? 거기서 이제 성능스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전강을 받았을 적에 자복을 다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밀어주면서 오늘부터 이제
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아주 정강이 단순했습니다. 뭐 저는 흑윤 스님이나 일지 스님한테 정강할 때 고임설을 해놓고 저 아주 경장하게 했는데 자복 하나 받은 것이 정강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좀 혹시 좀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비구니 팔경계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스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팔경계 그거는 아마 남존여비 사상이 인도에는 좀 더 다른 나라보다 뚜렷해요. 물론 저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남존여비 사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인도는 거기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처음에는 허락을 안 했어요. 허락을 안 했는데 아란존자님이 가서 몇 분 이제 조르는 바람에 허락을 하셨는데 저는 팔경계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계신다면은 왜 팔경계법을 내놨습니까? 항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뭐 전부가 다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는 불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 양성평등이 돼야지. 양성평등이 돼야지 뭐 남자만이 성불하고 여자는 성불 못하나. 그런데 텐진 팔모 스님이라는 스님 이름 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분은 영국계에 가서 영국 사람으로서 티베트 불교에 기의를 해가지고 비구니가 되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에 동굴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동굴에서는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수행했던 겁니다. 지금은 현재 샤카디타 회장이 되셨어요. 그 스님께서는 이제 장학사업 펼치면서 여러 가지 인재불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재불사를 하신 이유에 대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60살 때, 그걸 했습니다. 서예전을 했습니다. 여기 서예전. 하루 서예전 했어요. 그래서 서예전 해가지고 이제 7,500만 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걸 가지고 또 축하금이 7,500만 원. 7,500만 원 축하금은 온 전국에 대중모양을 했어요. 면사무소까지 할 거 없이 그렇게 하고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법계 장학금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한테 300만 원씩을 주는데 지금 16분 줬죠. 8명씩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전시회를 또 해가지고 8순 때 했지. 8순 때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법륜 비구니 장학회라 해가지고 하나 앞에 500만 원씩 한 5, 6명을 줍니다. 그건 이번에 10번째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상이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남지신보사 우담바라 작가가 나한테 저 유발상제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아이고 문학상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2번은 말 안 했어요. 그러다가 3번쯤 하길래 아유 그래 이제 엄두를 내가지고 그것도 이제 4번째 들어갔죠. 그거는 5천만 원이 들어가요. 대상이 2천만 원이고 이제 광고 뭐 심사비 이럭저럭 해가지고 5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6천만 원이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가작 2사람을 넣어가지고 이제 3천만 원이 들어가는. 요번에도 이제 저기 여성분들이 둘이고 남자가 둘이고 요번에도 여성분이에요. 브루마운틴이라고 해가지고 푸른 산이라는 그런 그걸 해가지고 여자가 2천만 원 타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이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 가지 불사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불사를 많이 하지만 모든 불사 가운데 인재 불사가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10년을 계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기른다. 그런 말이 있죠. 거기 보면은 유교에도 부모가 함께 살아 계시고 또 형제가 연고가 없는 것이 첫째 낙이요. 그 다음에는 우르르 하늘에게 부끄럽지 않고 구부려서 땅에 부끄럽지 않는 것이 2번째 낙이고 천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또 3번째 낙이라 있어요. 그리고 영재를 얻어가 교육하는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재 양성 그것이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불사보다도 그것이 적은
저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